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틀간 조정을 보이면서 전기차라든가 BDM의 테마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을 제외한 바이오 전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종목은 지수 부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틀간 강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LG화학이 오늘 특히 이제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서부터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테마로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애플의 급등과 삼성전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흐름을 함께하는 네 종목 있죠. 비메모리 네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세 가지 조건. 흔히 주식시장은 이제 그 전쟁터에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라면 당연히 좋은 무기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싸우는데 유리하겠죠. 주도주 세 가지 조건도 투자하시는데 좋은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인데 흐름은 이제 시대적 흐름, 거시적인 맥락에서 시대적 흐름, 그리고 좀 좁게 본다면 미시적으로 본다면 이제 시장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이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로 다시 8개월 만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이제 커다란 이슈고 이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개인기는 이제 그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핵심 가치가 실적이라든가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시장을 보면은 지금 그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소기업으로 소수의 기업으로 자금 쏠림화가 이제 가속화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주라든가 그 3등주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글로벌 1등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단연코 글로벌 1등 기업이죠. 그리고 또 비메모리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2등주들은 사실 그 1등주하고 그 차별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도 굉장히 잘 만들죠. 뭐 넷마블 같은 거, 드라마도 잘 만들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또 웹툰도 세계 최고죠. 기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건 CMO 분야 세계 1위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PLP 분야에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PLP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 흐름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애플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본 거고요. 먼저 애플의 급등과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보겠는데요. 애플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그 토요일이죠. 우리로 이제 토요일날 확인했는데 10.4% 급등하면서 그것도 갭상승으로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아랑코를 제끼고 다시 8개월 만에 이제 그 1등으로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어떤 이슈라고 보는 거죠. 자, 포노사피엔스의 이제 창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아니라 책에도 이제 포노사피엔스 책에도 나오는데 그 스티브 잡스를 21세기 혁명가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죠. 뭐 지금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실적을 끌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이제 그 상승에 굉장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한 2조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좋을 때는 스마트폰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좋을 때는 또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반도체도 호황이고 스마트폰도 좋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보통주 기준으로 62,800원 역사의 고점이고요. 우선주 기준으로 53,000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너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요번 어떤 파동은 역사적 고점 돌파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지난주 금요일자 제 방송에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우선주가 보통주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7월 29일 날 돌파 갭이 발생이 됐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LG화학과의 어떤 그 주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LG화학이 오늘 특히 이제 이틀째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거래 상투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서부터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다시 또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래서 이제 호랑이 혹은 사자라면 LG화학은 한 표범 정도가 되는 거예요. LG화학이 오늘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아름다운 동행. 제가 아름다운 동행 표현을 썼더니 여성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멋있게 세련되고 아름답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죠. AD 테크놀로지 너무나도 좋죠. 네페스, SF 반도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테스라는 지금 주가가 너무 과열이고 많이 올라서 테스라는 또 저희 회사 주력주였습니다. 일단 그 전량 매도를 했고요. 칩셋 미디어도 좋게 보이고 오늘은 또 칩셋 미디어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점검했기 때문에 오늘은 덕산네이록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덕산네이록스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밀접한 우리가 그 OLED 소재인데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쪽 비중이 상당히 높죠. 자, 저희 그 현대투자 문자회원을 모집하는데요. 그 투자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이거로 인해서 저희 그 문자 회원을 통해서 수익도 좀 많이 내야 되지만 저는 주식하는데 성공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감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는 안 되는데요. 첫날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인사 전화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저희 문자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또 해드리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애플 시가총액이 2200조.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350조니까 뭐 대단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여전히 뭐 40%대 이상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8개월 만에 세계 1위를, 그러니까 아람코가 작년 12월 달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는데, 아람코를 8개월 만에 제끼면서 1위를 등극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증시 핵심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테슬라, 기타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구글 등이 있는데,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이슈에 의해서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상관관계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 혹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어떤 애플 중심의 시장 생태계가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얘기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최재붕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최재붕 교수가 강의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출퇴근하면서 오며가면서 이제 많이 듣는 편인데요. 포노사피엔스인데 일러스트가 원래 이제 애기였죠.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일러스트인데 제가 이걸 좀 많이 부족하지만 스티브 잡스 얼굴을 좀 해놨어요. 사실 앞서도 이제 21세기 혁명가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최재붕 교수께서 얘기한 겁니다. 여하튼간에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새로운 어떤 시대는 애플이 혹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열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이제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게 그림 보시면은 구글은 이제 뇌에 해당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해당이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건 이제 배꼽인데 배꼽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배꼽이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탄생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책 내용인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장기죠. 뇌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다 장기에 해당인데 장기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거죠. 아주 품질 좋은 장기를 공급하는 회사다. 어찌 보자면 포노사피엔스 시대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반도체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포노사피엔스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저는 책을 읽어보고 망치로 머리를 딱 두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문화의 변화인 거죠. 그 책 내용을 했는데 문화가 아니라 문명입니다. 문명의 변화인데 문명이 변할 때 항상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 위기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지침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애플의 주가입니다. 월봉이거든요. 포노사피엔스 그리고 혁명의 출발점. 2010년으로 지금 최재붕 교수 책 내용인데 2010년서부터 이제 2010년이 혁명의 출발점이 된 거죠. 포노사피엔스 혁명의 출발점이었는데 이때에서부터 이제 노키아라든가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가 몰락을 했고 그 책 내용에 제가 그것도 캡처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노키아라든가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가 몰락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크게 도약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죠. 아이폰 다음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죠. 바로 이제 사실 초기 갤럭시가 굉장히 허접했다고 그러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인식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의 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는 거죠. 인식을 결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최초라고 최초. 두 번째까지도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애플의 일봉입니다. 자, 과거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급락 시점에서부터 지금 그 330달러에서 425달러,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 아니에요. 자,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흐름, 혹은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즐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부터는 제가 가급적인 보통주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의 최고점이 53,000원인데요.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완벽한 그런 상태예요. 기술적으로 이제 완벽하다는 것은 수급의 흐름,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지금 한 3일째, 4일째 오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눌림목인데요. 눌림목인데 대략적으로 한 49,000원. 지금 제가 제가 현재 웬만해서는 잘 시세를 잘 안 봅니다. 이렇게 분석할 때는 한 번씩 점검해 보고요. 단말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시간에 아예 보고서를 보든지 책을 읽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 이틀째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게 3일 갈지 4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서 이제 LG화학과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30%, 오늘 한 70% 정도 신규로 매수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좀 매수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역사적 고점 돌파 직전 마지막 눌림목이고요. 주가가 한번 상승세로 접어들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관성이 개입된다고 보는 거죠. 자, 좀 차트를 좀 짧게 해봤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제 7월 29일 날 돌파 갭, 급진갭 혹은 돌파 갭이 출현했는데요. 그 갭의 종가가 그 전날 종가, 갭 발생의 전날 종가가 이제 49,0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9,000원 정도, 그 정도 부근이라면 우리가 사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수급으로, 외국인이 좀 매도할 때도 있고 매수할 때도 있지만, 지금 기조적으로 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삼성전자 흐름이 다 좋다고 그러죠.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끌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그 애플이 크게 도약하면서 애플 중심의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고 보고요. 애플과 삼성전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경쟁 관계이지만 굉장히 긴밀한 또 협업 관계이기도 하죠. 자, 이건 이제 한화증권의 이제 7월 31일자지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실적도 좋고, 파운드리 기대감도 높고, 이런 내용인데요. 미추치 부분만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제 IM 부분 선방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IM 사업부가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 모바일이죠. 그래서 이제 5G 관련된 거 통신이죠. 네트워크 관련. M은 이제 당연히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IM 부분이 6월서부터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힘입어서 판매량이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비용 절감을 통해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2분기까지 좀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6월서부터라고 하는데 2분기의 끝이자 이제 3분기 출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3분기는 이제 상당분 스마트폰이 이제 실적이 가세가 되면서 최근 보고서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정도 나오는데 그 10조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지금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앞서 이제 우리가 차트도 봤지만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또 실적 모멘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IM 부분에서 또 화웨이에 대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사의 전반이 다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사익이 또 기대가 되고 IM 부분에서 영업이 한 2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대단하죠. 2조 원이면.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EUV라죠. 극자에서 노광기구 파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보다는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퀄컴이고 여러분들이 애플이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에다 뭐라지만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또 자연재해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발주처, 공급처라면은 수주를 준다면은 TSMC 한쪽보다는 삼성전자하고 고루 나누면서 그러면서 가격 협상력도 높이고 리스크도 해지하고 다양한 어떤 장점이 작용을 하죠. 영업이익을 2019년도 27억인데 2019년도 대단했어요. 영업이익이 전년도 58조 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왔다. 이것은 분명히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성장성이 많이 그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펀더멘탈은 아니에요. 사실 어설프게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다 박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그 성장주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뭐 테슬라가 잘 대변하고 있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2조 정도. 내년도는 또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4조.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역사 고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아름다운 동행. 자, AD 테크놀로지는 그 역시 그 세계적인 칩리스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로죠. 세계적인 어떤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단한 것은 35%. 지금 그 참 그 웃기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유상증자 받은 걸 또 4억을 사는 데 썼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짱짱해요.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제 낭중지추라는 생각이 나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얘기죠. AD 테크놀로지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하튼 역사의 고점이 지금 돌판 상황이고 첫 번째 눌림목입니다. 삼성전자와 흐름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네페스. 작년도 영업이 6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한 지금 70억 정도로 나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벌써 뭐 계속해서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역사의 고점입니다. 대단한 거죠. 네페스도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인데, 삼성전자가 만약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은 아버지가 잘 나가니까 자식들이 적당하게 실수해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SF반도체는 이제 사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소 좀 떨어지나,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삼성전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특히 이제 서버용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SF반도체도 우리가 의미 있게 지금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음봉이 3일째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3일 빠지면 한 4일째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 그 덕산네로스인데, 덕산네로스는 이제 OLED 소재 업체예요.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소재주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제조업이 만만치 않지만 경쟁력 있는 소재 업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여하튼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OLED 쪽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발 패널 업체들 수요도 좀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QD 디스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또 재료가 작용하고 있고, 덕산네로스도 월봉 보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익의 질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 관련해서는 일단 그 뭐 150만 원도 좋은데요. 일단 2개월 정도 해보시고, 그런데 사실 2개월 안에 어떤 그 뚜렷한 수익을 내는 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좀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6개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또 문자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고, 첫날은 제가 반드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인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가 될지, 그리고 이제 종목 구성도 저희가 이제 그 문자 나가는 걸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그 정도면은 뭐 나중에 문자를 보고더라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